칼데콧 많이 들어보셨죠? 고갱이나 고호 같은 일반 화가들도 이 칼데콧의 팬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익살꾸러기 사냥꾼 삼총사입니다. 칼데콧은 현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칼데콧은 어떤 작가였고 그림책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그림책의 역사 김서정입니다. 오늘은 랜돌프 칼데콧의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칼데콧 많이 들어보셨죠? 칼데콧 상이 있잖아요. 이 칼데콧 상이 랜돌프 칼데콧이라는 그 영국 초기 그림책 작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얘기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칼데콧은 어떤 작가였고 어떤 그 그림책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9세기 그림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1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따로 이렇게 미술 수업을 받지는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워낙 말 타는 거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그 동물들 그림, 특히 말 그림, 또 사냥 그림, 이런 거를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 에드먼드 에반스라는 그 인쇄업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출판인인데 그 사람 눈에 들어서 책에 사파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기 그림책을 1년에 한 2권 정도씩은 이제 꼬박꼬박 내고 굉장히 잘 팔려나가는 그런 이제 성공을 거둔 작가였고요. 이 사람의 그림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그 당시 고갱이나 고호 같은 일반 화가들도 이 칼데콧의 팬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적당히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들도 팬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림을 통해서, 그것도 그림 한 컷이 아니라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본격적인 그림책이라는 그 장르를 만들어낸 그런 아주 그 혁명적인 그 책을 만들어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수염은 이렇게 길지만 사실 이게 30대 때 사진입니다. 근데 위염도 있었고 또 심장도 안 좋고 그래갖고 39에 세상을 떴다고 해요. 참 아깝죠. 인물도 아깝고 재능도 아깝고. 이 칼데콧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은 그림책의 역사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칼데콧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칼데콧의 그림책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익살꾸러기 사냥꾼 삼총사입니다. 사실 저도 이 책 처음 봤을 때는 그림은 잘 그렸네. 근데 뭐가 어떻다는 거지? 그러고 말았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그림이 정말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인지가 실감이 나고요. 특히 표지부터 이제 이렇게 말이 보이죠. 말이 달리는 모습을 그리는 화가로는 아직까지도 칼데콧이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그 움직임, 그거를 이제 미술용어로는 동세라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 동세에 굉장히 능숙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요, 1878년에 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사냥꾼이 사냥을 간다고 떠나는 얘기예요. 전 장면이 다 말이 달리는 장면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아주 역동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영국의 옛날 신사들이 이제 여우 사냥을 가는 것 같아요. 여우 사냥하는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냥 사냥을 가는 게 아니라 사냥을 가지만 아무것도 안 죽여요. 이 사냥꾼들은.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셋이서 말 타고 막 다니면서 이 눈에 보이는 풍경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풍자를 하고 유머 넘치는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하고 그 재미가 이 책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한 면은 칼라판이고 한 면은 스케치 같은 흑백판이고 그렇습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요런 어떤 구조? 그 존 버닝햄의 지각대장존. 그렇죠. 지각대장존이 하나는 칼라, 하나는 흑백.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환상은 칼라로 하고 현실은 흑백으로 하고 이런 식의 바리에이션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버닝햄의 그런 장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이 역동적인 장면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게 그냥 계속 말 달리는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는 장면도 있고요. 요거는 또 펼친 페이지 하나가 전부 이렇게 흑백으로 아주 간단한 스케치로 되어 있는데요. 칼데콧은 현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글이 없어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글이 없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글이 없어도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와서는 글이 없어도 완벽하게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서사가 있습니다. 그냥 말 달리는 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번을 본 다음에야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아마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애들은 금방 찾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흥미로운 그 서사가 숨어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 없이 그림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적을 랜돌프 칼데콧이 남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칼데콧을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이 칼데콧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유머 감각에 있습니다. 저는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작가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맷돌이 하나 굴러다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저거는 치즈야, 오래돼서 굳어서 딱딱해진 치즈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돼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를 보고 저거 옷을 도둑 맞은 읍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풍자와 유머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 사냥꾼 삼총사에서는 사실은 그 유머를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뒤지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림책의 아버지 칼데콧이라는 책이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 안에 칼데콧의 그림책이 2권이 합해져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칼데콧의 유머가 뭔지, 그리고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아시려면은 이 칼데콧의 요 그림책을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터 래빗 이야기로 유명한 베어트릭스 포터, 뭐 또 모리스 샌dak, 우리가 알만한 그 서구의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이 다 칼데콧에게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 책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칼데콧은 뭐 이렇게 한두 장면 소개해서 이렇게 딱 집약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책을 보면서 그 흐림을 보면서 그 역동성과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앵글이 다양하고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 좀 위에서 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그런 그 전개를 해나가는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유머와 풍자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그림책의 특징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칼데콧의 책을 좀 더 자세히 꼼꼼히 뜯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책을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린어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